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30대가 되기 전 결혼을 하게 된 시점에야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과 관심을 통해서 달라지게 하려 노력했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의 시누이였죠.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야 할 것 같네. 먼저 자고 있어. 얼마 전까지 프로젝트 하던 거 다 끝냈었다며? 근데 또 야근할 일이 생긴 거야? 이제 신혼인데 회사도 참 너무하네.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은 희원이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자고 있으라는 거야. 왜? 아가씨한테 뭔 일이라도 생겼어? 아님 설마 또 사고라도 치신 거야? 정확히는 희원이한테 얻어맞은 사람한테 뭔 일이 생긴 거지. 술자리에서 뭐 언성서로 높이다가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후려쳤다나 뭐라나. 세상에. 그럼 상대방은 괜찮고? 다행히 술 취한 상태에서 휘두른 거라 많이 다친 건 아닌가 봐. 일단 나중에 경찰서 다녀와서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든지 할게. 어머님도 이번 일로 그냥 아예 포기를 하셔야 할 텐데. 엄마 희원이 바라기라서 절대 포기 안 할걸?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기 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다가 이혼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다 이혼당해 놓고 남자는 쓰레기니 뭐니 하면서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며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늘 오냐오냐 하며 공주 대접하는 것이 문제였죠. 새언니, 전에 제가 연예인 할 거라고 말한 적 있죠? 댄스 학원 다니고 싶은데 가족들이 다 안 된다고 뜯어말려서 고민이에요. 뭐라도 하나 잡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 아닐까요? 헐, 언니도 오빠랑 완전 똑같은 소리 하시네. 저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댄스 동아리에서 완전 날아다녔거든요. 코인 노래방 지금도 친구들이랑 가면 가수하라고 난리고요. 알죠? 아가씨 끼 많은 사람인 거. 근데 이미 결혼도 하셨고 현실적으로 아이돌 같은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돌 아니라 정확히는 가수 할 거라고요. 댄스도 되고 노래도 되는 그런 가수. 오디션에서 얼마나 희소성 있는지 아세요? 인생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 알만한 분이시면서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네네. 아이돌 한다는 의미로 제가 오해를 했었네요.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언니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네. 그럼 저 응원비로다가 댄스 학원비 좀 지원해 주실 거죠? 저번에 공무원 공부한다고 하셔서 교재비며 인강비 40만 원 드렸었는데요. 그건 이미 다 사용했죠. 언제적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내일까지 돈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저 또 술 마시고 폭주할지 모르니까.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합의금으로만 300만 원은 넘게 깨졌었던 거 아세요? 에이, 언니, 유머 감각이 심하게 부족하시다? 당연히 농담이죠, 농담. 그래도 농담이 진담 안 되게 하려면 돈 좀 부탁드릴게요. 아빠, 엄마랑 오빠까지 일단 이번 달만이라도 각자 20만 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나 믿어준 언니는 특별한 50% 할인해 드릴 테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어머님, 아가씨한테 연락 왔는데 댄스 학원비 지원 좀 해달라며 저한테 10만 원을 달라네요. 그래, 고맙다. 아가, 너한테 곧 10만 원 붙이도록 하마. 대신 내가 붙였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네가 도와준 걸로 치자꾸나. 지지하는 사람 하나라도 더 많은 줄 알면 걔도 더 힘낼 수 있겠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가씨가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걔 임신했을 적에 폭력적인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다 내 탓이니 희원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어머님이야 자식 둘 대학 보내시고 할 도리 충분히 다 하셨죠. 이제 성인 됐는데 더는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걔가 결혼하고 바람핀 것도 내가 임신했을 때
닭날개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내가 희원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이해해다오. 술을 마시다가 가족들에게 늘 민폐를 끼쳐놓고 그걸로 태연하게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시누이 때문에 혈압이 안정을 찾을 날이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1억일 한 2년 정도 되자 저는 시누이라는 사람 자체를 포기하게 됐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래도 가족이라며 포기를 하지 못하셨죠. 시누이는 제가 결혼 생활 중 출산을 하게 될 때까지도 여전히 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얼마 전에 출산하셨다면서요? 제가 선물이라기에는 좀 약소한데 나중에 휴지라도 사들고 갈게요. 애 잘 낳았으니까 앞으로 술술 풀리라는 뜻을 담은 선물이에요. 한 3개월 전쯤에 출산하게 됐다고 연락했을 때 축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부터 쭉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이 다 걱정했네요. 특히 어머님이 상심이 크셔서 알아 누우셨어요.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요. 어찌됐건 휴지 선물 괜찮죠? 선물 괜찮으니까 그냥 아가씨 용돈으로 쓰세요. 댄스 학원인가 그거 다니려면 돈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이제 댄스 학원은 안 다녀요. 보컬 학원이랑 같이 전공했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제 길 아닌 것 같아서요. 2년 가까이 해온 거 말고 다른 진로 생각해 둔 거라도 있으세요? 그냥 이도저도 다 힘든 것 같아서 남들처럼 취직이나 할까 싶네요.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 정도면 한 번 다녀오긴 했어도 남자들 줄 설 거고. 네,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지민이 이제 봐줘야 할 것 같아서 많이 바쁘네요. 언니, 생각해보니까 지민이 돌보는 거 저한테 맡기시는 건 어때요? 가족이라서 믿을 수도 있고, 언니 몸도 조리해야 할 텐데, 돌봐줄 사람 있으면 편하잖아요. 대신 용돈 같은 것 좀 시급으로다가 좀 챙겨주시고요. 아가씨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좋기는 한데 애 돌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에이,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추진력 쩔고 아이 잘 돌보는 데다 엄청 좋아하는 신우만 믿으시라고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남편 역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누이를 오냐오냐 하는 시어머니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술을 마신다거나 맘대로 인생을 사는 시누이라고 해도 애를 돌보겠다 나서 놓고 허튼 짓을 하지 않겠지 하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육아활동을 통해 망나니 같은 시누이가 조금은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내일부터 우리 지민이 돌봐주라고 허락하기는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애들 좋아했었던 건 맞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엄마도 나도 걔한테 단단히 일러놨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 이번에도 믿어줬는데 헛짓거리 하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가족 아니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으름장 놔봤자 아무 소용 없었잖아. 아니, 엄마도 이제는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겠다고 하시네. 만약에 또 헛짓하면 용돈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남처럼 대하려고. 당신이 그렇다면야 걱정 안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아이를 혼자 맡겨두는 게 걱정이라. 애를 좋아하는 거랑 돌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 아가씨가 집에 술 있는 거 마셔버릴까 걱정돼서 다 치워야 할까 싶기도 하고 알러지 있을까봐 주의해야 할 음식 일러주기는 했는데 기억할지도 의문이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걔한테 아기 돌본다고 카메라도 있다고 말해놨으니까 허튼 짓 안 할 거야. 아가씨 뭐든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그러지. 나 만약에 아가씨가 우리 애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나 말릴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내가 당신을 말릴 리가 있나? 지금도 희원이가 이제까지 나나 가족들한테 끼쳐온 민폐 짓거리 생각하면 이가 갈리거든? 근데 엄마가 또 봐주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다. 일단 두고 보기나 하자.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일을 몇 주간은 잘한다 싶던 시누이. 생각보다는 우는 애를 잘 달래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하는 모습에 괜한 걱정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회사에서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으로 온천이 딸린 리조트 이용권을 받게 되는 일이
도중에 생기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여행을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2박 3일 노는 일정 중 저는 아이가 걱정이 돼서 도중에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 시누이는 술에 취해 자고 있고 집안은 온통 음식이며 술병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애 있는 집에서 술판만으로도 기겁할 일인데 남편에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설치했던 CCTV를 확인하도록 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나, 이 미친년을 어떡하면 좋냐? 이거 진짜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 왜? 아가씨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 내가 애 잘 돌봤는지 걱정돼서 집에 CCTV 설치한 거 확인해 봤거든? 근데 희원이도 이거 알고 있었을 텐데 막 친구들인지 사람들 불러서 술판을 벌려놨더라고. 근데 애 우니까 재우겠다고 애한테 분유에 술을 타서 먹이더라. 뭐? 우리 지민이한테 뭘 어쨌다고? 술을 먹여? 많이 먹인 건 아니고 조금 타긴 했는데 하여튼 미친 짓이지. 일단 병원에 애 데리고 가고 있어. 나 이거 엄마한테 말해서 이 계집애 완전 요절을 내든지 해야겠으니까. 어머님한테 말해도 별 소용없지 않을까? 엄마, 희원이한테 한없이 약한 게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 거 알지? 근데 지금 희원이가 아무것도 모를 우리 지민이한테 술 먹인 상황이잖아. 이건 엄마도 희원이 혼낼 수밖에 없는 건이야. 일단 아가씨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어머님도 이 문제는 꼭 짚고 화 좀 단단히 내주셨으면 좋겠어. 희원이 지금 어디 갔어? 숙취있다면서 밖에 나갔다가 온대. 근데 아까부터 연락했는데 안 받네. 내 연락도 안 받는데 이 망할 자식 또 잠수 탈 생각 아닌가 몰라. 남편의 예측대로 시누이는 다시금 잠수를 탔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시간만 때우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을 일이었죠. 저를 포함한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가족 모두가 시누이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챙겨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돈부터 끊기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 적어도 빌러는 오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내가 부탁 하나만 하도록 하자.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아가씨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아 뜯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아니, 아가, 내가 부탁하려는 건 희원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걔가 만약에 진심으로 뉘우치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 이제 나도 더는 못 참겠구나. 어떡하시려고요, 어머님? 만약 걔가 또 너한테 사과 안 하고 뻔뻔한 소리나 해대면 그냥 가족 취급을 하지 말자꾸나. 너가 그동안 나 위해서 힘든 희원이 감당해주고 참아준 거 잘 알고 있다. 이제 더는 너한테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구나. 지민이한테 술을 먹이다니 그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니? 이래놓고 연락이나 두절되고 앉았으니 내 화가 가라앉질 않는구나. 어머님, 그러면 정말 아가씨랑 연 끊어도 상관없으신 상황일까요? 지금 심정으로는 골백번도 벌써 연 끊고 머리칼을 다 삭발시켜놨다. 이혼할 때만 해도 불쌍하게 보였는데 이젠 지 자업자득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애미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해도 너무 하잖니. 내 손주 까딱 죽거나 문제라도 생겼으면 지가 책임질 거야. 이 망할 딸년 때문에 내가 혈압이 가라앉을 날이 없구나. 그럼 일단 가족들이 보내는 용돈부터 죄다 끊어버리죠. 지가 직접 돈 벌고 아쉬운 입장 되어보기 전에는 매달리거나 사과할 일도 절대 안 할걸요. 얼마 뒤 용돈이 끊긴 시누이에게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시누이였죠. 새언니, 저예요, 시누이. 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취직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취직할 때까지만 언니 집에서 신세 좀 질게요. 이번에는 또 취직 핑계로 들어오시려고요? 애한테 술 먹게 하신 건에 대한 사과 아직 못 들었는데요. 아니, 진짜 엄마도 이렇게는 잔소리 안 해요, 언니. 제가 좀 술 먹고 실수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거든요. 아가씨는 참고 산 적 딱히 없는데요. 항상 가족들이 참아주고 희생하지. 뻔뻔하게 구는 건 아주 대한민국 최고시잖아요. 뻔뻔하게 정말 나서면 언니 지금 기 눌려서 저 쳐다보지도 못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시든지요. 제가 무서워할 이유라도 있나요? 그럼 저 이제 진지하게 토익이랑 면접 공부할 거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집에서 공부할 건데 방해되니까 그 시간에는 밖에 나가 계시고요. 배려심 많은 언니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죠? 아니, 너 같은 개망난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네? 지금 너라고 하신 것도 모자라 개망난이라고 욕하신 거예요? 이럼 엄마한테 내가 할 말이 좀 많아지는데 수습 가능하세요? 어머님도 너 같은 거 이제는 손절한다고 하셨어. 뻔뻔한 짓거리도 적당히 해야지. 애 죽일 뻔해놓고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니? 이제 좀 지났다 싶어서 잠잠해지니까 또 취직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힘들게 할 거잖아. 너는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한다고 하셨고 나도 남처럼 대할 거니까 이제 신경 꺼. 어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적당히 하세요. 말싸움 이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엄마 절대 저버리고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다툼의 과정을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어요. 희원이 너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나나 내 오빠나 며느라기나 그동안 많이 참았다. 에이, 엄마 나 실수한 거였다니까. 마음으로 미안한 게 너무 크면 미안이라는 말도 원래 꺼내기 힘들다잖아. 언니한테는 정말 미안해서 그랬던 건데 태도를 왜 꼬집고 그래. 사람 민망하게. 지금 했던 말이라도 저한테 하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기는커녕 실수인데 뭐 어쩌라는 식으로 도리어 뻔뻔하게 구시지 않으셨어요? 이 언니 독한 분이시네. 지금 엄마랑 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미 CCTV 영상 다 확인했고 아가씨가 어떤 짓 저질렀는지도 봤어요. 그리고 그간 대화 내용 보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미친년인지도 확연히 나오고요. 그동안 내가 널 잘못 키웠다고 생각했고 그거 다 내 업보로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애한테까지 술 먹이고 막 나가는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더구나. 앞으로 용돈도 없을 거고 너 자립하는 동안 단 한 푼도 안 보태줄 거다. 괜히 가족들 집에 빌부터 지낼 생각일랑 절대 하지도 마라. 길거리에서 노숙한다고 해도 용서해줄 맘 없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엄마랑 아빠가 불화 있었던 시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상처 많이 받았던 거 언제는 이해한다더니? 이거사, 너는 봐줄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섰어.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너는 남인 줄 알고 남처럼 대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 아가씨, 저랑 남편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깐만 엄마! 언니! 저 돈 없으면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거짓 차림으로 있다가 납치라도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술병으로 남의 머리 깰 정도로 용맹한 분이니 아주 잘하시겠죠. 정 그게 걱정되면 건실하게 일을 할 생각을 하세요. 나도 일하고 싶다고요. 근데 공부가 죽을 만큼 싫은데 날더러 뭐 어쩌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일 적게 할 수 있는 직업 추천을 해주시든가. 어머님, 들으셨죠? 아가씨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앞으로 아가씨가 직장 구하고 자립할 때까지는 절대 지원해주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내 지원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달아? 결국 뻔뻔하게 인생을 멋대로 살던 시누이는 행실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술병으로 남의 머리를 깨고 아기에게 술을 먹여도 기회를 주려던 시어머니마저도 돌아서게 했으니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인성이었죠. 시누이는 이런 일이 있자 처음에는 울며불며 호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실하게 살기는 싫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출빚을 내가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사연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네, 어머님. 너 빚 갖고 있다면서? 네? 내가 바로 옆집에 살아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태범이랑 네가 얘기하는 거 들었다. 매달 120만 원씩 갖고 있다며? 그리고 아직 다 갚으려면 한참 남은 거지? 대체 얼마를 빌린 거니? 아, 그게 들리셨어요? 액수가 꽤 커서 지금 갚는 속도로는 한 4,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어머, 그렇게나 많이 빌렸어? 네, 맞아요. 상의도 없이 투자에 손대고 그 돈을 다 잃는 바람에 빚만 잔뜩 지게 됐는데 그래도 부부니까 함께 갚자는 얘기로 흘러갔지만 결국엔 저 혼자 매달 12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건 나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네.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태범 씨는 태범이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다니. 네? 어머님. 그니까 지금 네가 진 빚을 태범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갚고 있단 소리잖아. 심지어 매달 120만 원씩. 그게 4, 5년씩이나 걸리는 거면 6천이나 7천이나 뭐 이 정도는 빌렸다는 소리 아니니? 아니, 그 반대예요, 어머님. 제가 아니라 태범 씨가 진 빚이에요. 지금 너 태범이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까지 하는 거니? 네가 이런 애일 줄은 몰랐다. 그러고 보니까 빚 얘기하고 있을 때 네 그 태도 말이야. 태범이 무시하면서 빚 있는 거 알아? 꼭 다 갚아야 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었지? 왜 네가 진 빚 때문에 태범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어머님, 이혼해 그냥. 제 얘기를 들을 생각은 아예 없으신가 봐요? 듣는다고 빚이 없어지니? 그건 그렇긴 하죠. 흥분하셔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어머니랑 대화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저 아직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세요. 나는 빚진 며느리랑 할 얘기 없다. 그리고 앞으로 태범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야겠어. 빚투성이인 너랑 같이 두면 애 성격만 나빠지겠어 아주. 그러세요. 이만 실례할게요. 야, 우리 이혼하자. 뭐?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헛소리는 무슨. 빚진 걸 엄마한테 들킨 건 의도한 게 아니긴 하지만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도와주신다니? 네가 이혼해서 집을 나가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플 일도 없어질 거라고 하시던데? 아, 그러셔? 분명 엄마가 나를 위해 뭔가 생각해 놓은 수가 있나 봐. 글쎄,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내 편 들어줄 거 알았으면 애초에 숨길 일도 없이 처음부터 엄마한테 상의할 거 그랬어. 그렇게 하면 너도 이제 필요 없고 그렇게 날 무시하듯이 말하는 것도 진짜 짜증나거든? 그니까 이혼하자. 참. 하여튼 나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얘기하자. 태범씨, 돌아오니까 이혼 서류가 놓여있는데 이거 뭐야? 이혼하자고 말했잖아. 내가 일일이 준비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내는 건 너 혼자네. 대화할 생각도 없다는 거야? 그래봐야 또 무시하면서 얘기할 게 뻔한데 뭐. 나는 이제 엄마도 내 편이기 때문에 너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이야. 그니까 그냥 빨리 집 나가. 그래? 하긴 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금전적인 부담도 덜하고 이득이긴 해. 오케이, 그럼 서로 합의된 거다. 아가,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네, 뭐 그쪽이 그렇게 해도 후회 안 한다면 저야 상관없지만요. 아직도 그런 태도로 나오네? 매달 120만 원씩 갚아야 할 빚도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먹여 살려주는 남편한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빨리 나가! 네? 태범 씨가 먹여 살려주고 있다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거 못 보셨어요? 당연히 봤지. 근데 알바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받는 돈이야 뻔하지 뭐. 대기업 다니는 태범이가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태범 씨가 최근 1년 정도 출근 안 하고 있는 건 눈치 못 채셨어요?
그건 요새 재택근무네 뭐네 하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나이 먹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알아. 굳이 본인한테 확인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아, 그러셔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세요.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그럼 전 내일 이사 갈게요. 짐 정리하느라 밤중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 빨리만 나가준다면야 아무런 상관없어. 얼른 짐 챙겨서 나가라. 태범씨, 나 이제 나간다. 그래. 이혼 서류는 어제 제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번 달 빚 변제일이 바로 내일인데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 마. 아, 시끄럽게 진짜 졸려 죽겠구만. 좀 자자. 그럼 잘 지내? 어머님, 저 이제 나가볼게요. 시끄럽다. 잠 좀 자자. 나중에 해.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야, 잠깐만. 그냥 이혼 없던 걸로 하자. 앞으로도 빚 갚는 거 좀 도와줘. 뭐? 아니, 엄마가 되도 않는 착각을 했더라고. 빚을 네가 진 거라고 착각하고 그 빚을 매달 내가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네가 진 빚이니까 이혼하면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너랑 이혼하라고 했던 거였어. 나도 알고 있었어. 난 분명 당신이 진 빚이라고 말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시지를 않더라. 그리고 애초에 이 설명은 내가 아니라 빚진 당사자인 당신이어야 맞는 거지. 내가 설명하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이 좀 진정하시고 나면 셋이서 다시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당신까지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 뭐 나야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인 거야. 아니, 그럼 진짜 이혼하게? 이미 서류 냈고 난 번복할 생각 없어. 진짜로? 어떡해. 아가! 내가 착각해서 미안하다. 자, 사과했으니까 얼른 돌아오렴. 네? 왜 똑바로 말을 안 했던 거야? 빚을 진 건 태범이고 그 돈도 우리 숙부님 돈이라면서. 그런 건 원래 태범씨 본인이 설명해야 맞는 거고 적어도 저는 빚진 건 제가 아니라 태범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제 빚이라고 주장하고 이혼을 명령하신 건 어머님이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입장이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고작 알바 다니는 네가 어떻게 매달 12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지. 저는 알바하는 게 아닌데요? 뭐? 돌아가신 아빠한테 물려받은 레스토랑을 10곳 운영하고 있다고요. 프랜차이즈 운영을 한다고? 네, 맞아요. 어디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게 아니었다고? 네,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120만 원씩 다 갚을 수 있었나 보구나. 참고로 태범씨 지금 무직이에요. 왜? 1년 전에 상사랑 싸워서 그대로 퇴사했거든요. 그 후로 쭉 백수로 지내왔어요. 퇴직금은 나왔지? 네, 물론 그것도 빚 갚는 데 쓰긴 했는데 어차피 고작 몇 년 일한 정도에 자진 퇴사까지 한 거라서 몇 푼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빚은 계속 갚아야 하긴 하니까 그냥 제가 부담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던 거구나. 그럼 앞으로도 좀 부탁하자. 네? 실은 숙부님한테 오늘 들어와야 할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재촉 전화가 왔거든. 그러니까 여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중에 120만 원만 좀 보내주렴. 이혼하기로 한 남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혼하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지 말고. 나 이제 내년부터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 돼. 태범이 아빠도 일찍이 떠나보냈고 백수 아들의 빚까지 딸려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만 실례할게요. 아가! 이번 달 변제권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숙부님께 연락해 근 1년 정도 저 혼자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그대로 다 돌려주셨습니다. 반성하라는 차원에서도 본인한테 다 갚게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회사에서 자빌꾼으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온갖 직원들에게 혹사당하며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둘에게 각자 불만이 담긴 카톡이 왔길래 그대로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까지 압수당한 채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 착각이 이런 비극을 만들고 말았네요.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갈 때까지 그 착각의 진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